2020년대에 들어서 F1에 입문하신 분들은 모터스포츠의 종주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는 왜 경기가 펼쳐지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과거에는 독일에 있는 많은 서킷에서 그랑프리를 개최했고, 알고 보면 꽤나 최근까지도 독일 그랑프리가 개최된 것을 찾아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서킷은 그 많은 독일 소재의 서킷들 중에서도 초창기 독일 팀들의 테스트 트랙으로 활용됐던 호켄하임 리그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도 모터스포츠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발전해 있었던 독일이었지만, 독일 당국이 1932년에 빌트파크 서킷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호켄하임 링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21세기에 봤던 이 레이아웃과는 다르게 개장 당시 드라이크스쿠르스라고 불리던 서킷은 벨기에 서킷처럼 약 3배에 달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의 레이아웃도 고속 서킷으로 불리웠지만 개장 당시의 레이아웃은 삼각형에 가까운 직선 3개가 이어져 고속 중에서도 초고속 서킷으로 분류됐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길이를 4.5km나 줄인 두 번째 레이아웃이 등장했습니다. 서킷의 모양새를 보면 위와 아래에 각각 긴 직선이라고 할 수 있는 주행로가 하나씩 있고, 그 두 개의 직선을 양쪽에 있는 헤어핀 코너로 묶어내는 모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킷은 개장함과 거의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차들로 인해 노면이 훼손되기도 했는데, 쿠팔츠링이라는 이름으로 재개장됐던 서킷이 노면을 수리하면서 호켄하임 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또한 이때를 기점으로 모터사이클 선수 생활에서 은퇴한 비렐름 헤르츠가 호켄하임 링의 매니저가 되면서 트랙 홍보에 힘을 실었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957년부터 독일 모터사이클 레이싱의 공식 서킷이 되었습니다. 이후 1966년에 또다시 서킷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 이때의 레이아웃 역시 굉장히 긴 직선들과 약간의 변곡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불과 2년 뒤인 1968년 4월 7일에 열린 포뮬러2 경기에서 짐 클락이 세상을 떠나면서 각각의 긴 스트레이트 구간 가운데에 시케인을 하나씩 초과하면서 안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처음 펼쳐진 독일 그랑프리에서 무수히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 비하면 단연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모터스포츠 산업에서 직선 구간뿐인 서킷은 어떻게 놓고 보면 사형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을 뿐더러 대부분의 초월이 시케인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봤을 때 초월 장면을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서킷 주변의 숲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관중들은 아쉬움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의 서킷 구조상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뚜렷한 단점이 존재했는데, 레이스 도중에 해고된 메르세데스의 직원이 처음에 등장하는 숲의 직선 주로에 있는 베리어를 아무런 제지 없이 지나가면서 세이프티카가 나오게 되고, 선두로 달리던 맥라렌 드라이버들의 편안한 주행을 망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구간에 대한 보안시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곧이어 알레시가 시케인의 제동구역에서 다른 선수와 크게 충돌했고, 통제권 밖에 힘이 가해져 저항하지 못하고 계속 스핀하면서 트랙 바깥까지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 FIA 측에서는 관중들이 가져야 할 쾌적한 관람의 권리와 안전 및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이 트랙이 현대 F1 레이싱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들인 가장 최근까지 F1에서 사용된 레이아웃이 2002년에 등장했고, 이전에 7km에 육박하던 길이가 약 4.5km로 줄어든 이 서킷은 트룰리나 몬토야 등의 드라이버와 팀 대표들에 의해 트랙 재설계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호켄하임 링의 독특한 특성 없이 새롭고 균질한 말 그대로 하나의 다른 서킷을 만들었지만, 헤르만 트리케가 설계한 서킷 특유의 문제로 인해 드라이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은 변경 후 2번 코너에 해당하는 위치에 호켄하임 링에서 별세한 스코틀랜드의 드라이버 짐 클락을 기리는 기념관을 지었고, 메르세데스가 후원하는 이 서킷에 약 12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관람석을 설치하면서 단연 독일의 최대 행사 중 하나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종조국인 독일이라도 매년 발생하는 최대 530만 유로에 달하는 지출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FIA와의 합의를 통해 독일 그랑프리를 2018년까지 개최하고 손해금액은 보상해주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그랑프리 개최 125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열린 마지막 연도인 2019년은
슬프게도 해당 연도 메르세데스가 우승하지 못한 2개의 경기 중 1개가 되어버렸고, 재정전 문제로 인해 잠정적으로 호켄하임링을 F1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대를 아울렀던 모터스포츠 종주국의 대표 서킷 중 하나인 호켄하임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테스트용 서킷에서부터 헤르만 틸케의 손을 거쳐오는 과정에 오랜 시간을 들였지만 대중들에게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호켄하임링의 사건 사고가 있다면 비난 없이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